안녕하십니까, 윤도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현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은 10번째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학년도 선택과목 결정 가이드, 오늘은 중2경시 견해동호, 이렇게 이제 총 8개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시고 이 순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왜 이런 순서가 나왔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순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화내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해서요.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중, 이, 경, 시, 건, 외, 동, 홍이네요. 이건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죠, 당연히.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정시에서 이제 각 대학들이 대학마다 과가 되게 많으니까요. 대학마다 이제 커트라인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 커트라인은 이제 모든 대학이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70% 커트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 어떤 과가 있으면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있을 거잖아요. 물론 다 이제 최종 등록자 기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7등의 점수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냥 검색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서 어디가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매년 한 6월쯤에 공개를 해요. 전년도 정시 합격자 중 이제 70%가 이제 상위 70% 학생의 점수가 몇 점이었느냐. 그럼 당연히 제가 알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항상 오피셜한 자료만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사실 이쪽 업계에 있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이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거는 거의 없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텔레그노시스라는 그 정시 예측 서비스를 하긴 하죠, 그죠? 근데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돈을 조금 벌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에서 버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거기서 버는 거는 진짜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업계에서 먹고 사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나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업계에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이게 주업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부업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주업인 사람들은 맨날 이상한 자료들을 어디서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뇌피셜도 당연히 들어있겠죠, 그죠? 이상한 최종 컷이 몇 점이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뇌피셜입니다. 전부 다 뇌피셜입니다. 물론 이제 진학사는 이제 공식 기관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진학사 합격 예측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죠. 신빙성도 있고. 하지만 모든 과에 대해서 다 진학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채널에서 촬영하는 동영상은 전부 다 이제 오피셜한 자료만 가지고 온다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뇌피셜을 제가 이제 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저는 항상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인 팩트는 팩트고 뇌피셜은 뇌피셜이죠.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리뭉실하게 섞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업계에는. 다른 업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업계도 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자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업계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되게 웃긴 건데 매년 갈린단 말이에요. 예. 고객들이 매년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고객들은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고객들이 오죠. 그러니까 작년에 아무리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예상을 잘못했다, 작년에 아무리 무슨 개삽질을 했다, 이런 애들도 얼굴에 싹 철판 깔고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언제 그런 일 있었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미지 세탁하고, 다시 또 이제 사짜짓 하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죠. 어쨌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기 나오는 이제 중2, 경시, 건, 외, 동홍이라는 순서는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이제 70% 각 대학별로 70% 컷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시 또 동일 잣대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요것도 언젠가 한번 날 잡아서 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한번 제가 또 쫙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과들에 대해서 이제 쫙 커트라인을 제가 동일 잣대로 비교 가능한 커트라인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몇 개를 좀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계약학과기 때문에 컷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학과는 다 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그 대학의 네임밸류만 가지고 있는 과들 있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대학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위에 과 한 서너 개 정도 빼고요. 제일 밑에 과 서너 개 정도 뺍니다. 이렇게 위아래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트라인을 쭉 비교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 대학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순서를 나름 만든 게 이제 오늘 보여드릴 중2, 경시, 건해, 동홍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이화여대가 도대체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근데 여대는 조금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옛날보다 지금이 조금 더 낮아진 거는 이화여대 관계자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낮아진 건 맞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 이거야 주장하기 나름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한국외국어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서울 캠퍼스만 이제 다뤘습니다. 근데 서울 캠퍼스에는 인문만 있어요. 자연이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자연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들이 다 컷을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외국어대가 그 자연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컷이 좀 낮아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중앙대는 모집 단위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인문이 A가 있네요. 그럼 인문 B도 있겠죠, 그죠? 뭐가 다른지 좀 이따 보고요. 자, 먼저 인문 A는 인문대학이 있고, 이제 사범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대학은 인문 B입니다. 자, 보시면 인문대학이랑 사범대학은 인문 A,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은 인문 B, 그 다음에 경영경제대학도 인문 B,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가 이게 엄청나게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인문과 자연으로 나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간호학과의 인문은 인문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은 굳이 A, B로 나누지 않았고요. 다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그 다음에 창의 ICT 공과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공대 안에 뭐든 다 들어있을 것 같잖아요. 중앙대는 안 그렇습니다. 전자전기 이거는 이제 창의 ICT 공과대학이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대학도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 약대, 의대, 그 다음에 간호학과, 자연, 그 다음에 산업보안학과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경영경제대학 안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자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문 A, 인문 B, 자연 요렇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올입니다. 그리고 인문 A만 이제 사회에 가산을 주고요. 인문 B는 가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과학에 가산을 주는데 역시 이 중앙대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중앙대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한양대랑 성대 이 두 대학이 이제 가산을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대가 얘네 둘 공개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한양대랑 성대는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스카이 눈치를 보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스카이 눈치를 왜 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한양대 성대가 공개를 안 했으니까 한양대 성대 공개하는 거 보고 그다음 뭐 우리도 뭐 비슷하게 공개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공개를 안 했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들죠, 그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모집 단위 보면요, 이제 이화여대는 사범대학이랑 그 다음에 몇몇 특수한 과들만 이제 과로 모집하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묶어가지고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인문계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범 쪽 있고, 그 다음 뭐 의대, 뇌인지과학부, 인공지능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여기 이제 인문이라고 적혀 있다는 얘기는 인문, 자연 나눠서 구분한다는 얘기죠. 전부 다 인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과교, 수교, 의예과 자연, 약학, 뇌인지, 자연, 인공지능 자연, 데이터 자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통합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간호가 통합이고요. 미래산업 약학, 그냥 약학은 자연입니다. 그냥 약학은 자연이고 이제 미래산업 약학은 통합인데 그럼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둘 다 약대예요. 둘 다 약대. 근데 이제 이화여대가 자연으로 뽑기도 하고 싶고 통합으로도 뽑고 싶어가지고 그냥 원래는 약대가 하나인데 이거를 과를 2개로 나눈 겁니다. 약학과랑 미래산업약학과 이런 식으로. 근데 완전히 똑같습니다. 둘 다 약사 면허가 나옵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뭐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뭐 이대 마음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화여대는 인문, 자연, 통합 이렇게 3개다, 그죠? 보시면은 일단 다 올이에요. 다 올이고, 그 다음에 인문은 가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은 이제 과학에 6% 가산을 주는데, 통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여기는 과학에 6% 가산을 준다고 써놨지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되게 웃깁니다. 웃긴다기보다는, 되게 좀,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는데, 자, 만약에,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이제, 2대 간호학부나 미래산업약학 전공에, 이제 만약에 정시 원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2번을 냅니다. 2번. 그러니까 똑같은 수능 점수인데 인문으로 한번 점수를 내보고 인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자연 기준으로 또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그럼 점수가 2개 나오거든요. 인문 점수, 자연 점수. 근데 이 둘 중에 높은 걸 씁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애가 통합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인문 점수를 계산할 때는 가산이 없는 거고, 근데 자연 점수를 계산할 때는 만약에 우리가 과학을 했다면 6% 가산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2개를 이제 비교해서 숫자가 큰 거를 무조건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통합은 어차피 과학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화여대 자연에 과학 6% 가산을 주는데 6%가 큰 숫자냐 작은 숫자냐? 6%면 큰 숫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연세대가 3% 가산 준다고 그랬잖아요. 3%는 작은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6%는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사회를 한다. 사회를 하는데 이화여대 자연 쪽을 가고 싶다. 이러면은 가산 6%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난처하죠. 물론 뭐 원서는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6%면 이거는 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과학을 하면 2등급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등급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 사회를 하면 1등급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과학을 해서 2등급 받고 거기다 6% 더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를 하면은 1등급을 받지만 6% 못 받아요. 그럼 이 2개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교하면은 과학 6% 받는 게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 그치? 가산을 주려면 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단 이제 이화여대는 그 인문에는 사회 가산을 안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가산을 안 준다는 얘기는 이과 학생들한테 인문 오란 얘기예요, 이게. 오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오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과학 본 애들은 자연만 가라. 그 다음에 사회 본 애들만 인문에서 받고 싶다. 만약에 이랬으면 사회 가산을 6%를 줬겠죠. 근데 이제 사회 가산을 6%를 안 줬다는 얘기는 인문 쪽은 뭐 사회를 하든 뭐 과학을 하든 뭐 누가 오든 다 대환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함부로, 그러니까 이화여대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인문 쪽에다가 사회 가산을 6% 주잖아요. 그럼 과학한 애들이 이제 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인문 컷이 다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연대 같은 경우도 가산을 조금 주잖아요. 조금. 3% 티도 안 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들도 다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들을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자발적으로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했겠죠. 근데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2025학년도부터 한다니까요? 2024학년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죠. 예를 들면 서울대 안 하잖아요. 서울대는 딱 칼같이 나누잖아요. 교육부가 뭐라고 하건,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왜 서울대는 교육부가 뭐라고 하든 말 안 듣는데 다른 데는 다 듣냐? 교육부가 이 말을 들으면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는, 뭐, 돈 필요 없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서울대는 말을 안 들어도 또 돈을 줍니다. 이게 서울대 특권이죠. 왜냐면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부에 있는 공무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대는 말 안 들어도 돈을 줍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말 안 들으면 돈 안 주거든요. 뭐 서울대 특권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인문에다가 사회 가산을 많이 주면 이제 어떤 대학이, 어떤 모 대학이 인문에다가 사회 가산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그게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못 합니다. 제정신이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대학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그죠? 뭐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입학처가 멍청한 거예요. 어쨌든 이화여대는 이제 인문에는 가산이 없고 자연에는 과학 6% 가산을 주는데 이 정도면 큰 거다. 자, 경희대 가볼까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고 수원에 있죠, 그죠? 그런데 아주 먼 옛날, 몇십 년 전에는 이게 수원 캠퍼스가 분교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세대는 저기 원주에 분교가 있죠, 그죠? 그다음 이제 고려대는 여기 뭐 세종 캠퍼스라고 하는데 뭐 세종시는 아닙니다. 뭐 어쨌든 분교가 있는데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분교라고 안 합니다. 성대는 이제 완전히 이원화 캠퍼스죠. 성대도 서울이랑 수원에 있어요. 근데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다 서울에 있고 자연은 다 수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교 개념이 아니고 이제 이원화 캠퍼스입니다. 근데 이제 경희대가 아주 먼 옛날에는 분교였는데 이제 경희대 이제 법적으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경희대도 이원화 맞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이원화를 하는 과정에서 뭐 경희대 내에서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제 성대처럼 아주 깔끔하게 이원화가 된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성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문이랑 자연이 완전히 딱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경희대는 이제 인문 자연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공대는 수원에 있는데 뭐 자연과학대학은 뭐 서울에 있고 이런 조금 뭐 미묘한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경희대가 노력을 이렇게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025학년도 경희대 그 대학 입학 전형 계획 보고 가장 크게 놀란 게 지금까지는 경희대가 입학 요강 나오잖아요. 입학 요강 나오면 항상 그 안에 뭐라고 썼냐? 요과는 서울 캠퍼스고 요과는 이제 수원 캠퍼스라고 안 하고 경희대는 국제 캠퍼스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각각의 과에 대해서 이 과는 서울에 있고 요 과는 수원에 있고 이걸 다 명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2025학년도부터는 그걸 아예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가 서울에 있는지 수원에 있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물론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 이제 경희대가 노력의 일환이다.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다 좋은데 저는 뭐 이제 오래 봐왔으니까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직도 경희대가 해결 못한 게 있긴 합니다. 그 이야기 이제 좀 이따 갈게요. 자, 봅시다. 자, 경희대 모집단위 보면요. 역시 뭐 인문과 자연으로 나눴네요. 이제 문과대학 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대학이 또 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어 영문학과가 외국어대학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문과대학에 들어있어요. 그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어 영문을 제외한 뭐 국어 국문은 뭐 그렇다 쳐요. 국어는 이제 외국어가 아니니까 당연히. 근데 여기 보면 프랑스, 스페인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영어 영문학과는 외국어 대학이 아니냐? 이게 바로 경희대가 아직까지 이제 이 완벽한 그 통합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제 극명한 예죠. 문과대학은 서울에 있고요. 이제 외국어 대학은 수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를 외국어 대학으로 집어넣는 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둘 중에 하나죠. 이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중국, 일본을 다 서울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영어 영문학과를 수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외국어 대학을 그러니까 프랑스부터 일본어까지를 서울로 데리고 오는 거는 자리가 부족해서 못 하는 거고
영어 영문학과를 수원으로 내려가라고 하면은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거죠. 뭐 여기 응용영어 통번학과 마찬가지로. 아직 미완입니다, 미완. 그리고 이제 더 황당한 게 뭐냐. 문과대학에는 국어국문학과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어대학에는 한국어학과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히 말하면 아주 먼 옛날에는 이 두 대학이 별개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별개인데 여기가 이제 국어국문학과였던 거죠. 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어학과가 외국어 대학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아니,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희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 이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희대가 나름대로, 이제 원래는 두 개의 대학이었는데, 경희대, 경희대 분교였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로 합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왔다. 그리고 뭐 결실도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완벽한 이 통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 자, 뭐 경희대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학대학, 그 다음에 한의학과 인문. 한의학과만 인문이 있고요. 뭐 의대랑 치대는 인문이 따로 없습니다. 요렇게가 인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또 있네요. 사회. 뭐 그야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자율전공학부가 사회고요. 그 다음에 정경대학, 그 다음에 국제대학, 그 다음에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그 다음에 뭐 아주 특이한 게 지리학과가 있거든요. 지리학과. 그러니까 지리학과는 일단 서울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 고대, 한양대, 뭐 서강대 다 없습니다. 다 없고 뭐 중대, 이대도 없죠. 근데 경희대 또 지리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뭐 경희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는 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리학과가 어디 들어있느냐? 이과대학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과, 화학과 들어있는 그 이과대학에 지리학과가 들어있어요. 뭐 경희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제가 뭐 경희대 뭐 원한 관계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많이 경희대가 이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합칠 수 있는 건 다 합쳤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호텔 관광대학 있잖아요. 보면 이제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이게 옛날에는 호텔 경영학과였어요. 그 이제 총 5개가 있는데 이 5개는 그 서울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잘 교수님들끼리, 이게 결국은 이제 교수들끼리의 힘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학이 니네 합쳐 이렇게 말 못합니다. 교수들끼리 이제 합의가 돼야 합치가 되는데 호텔관광대학은 뭐 이렇게 합의가 잘 됐나 봐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합쳐야 되는데 이제 합의가 안 된 과들은 뭐 영원히 안 되겠죠, 아마도. 어쨌든 경희대는 지리학과가 있는데 이과대학에 들어있다는 거 아주 재밌죠. 자, 그 다음은 자연입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리학과가 이과대학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이제 뭐 이게 뭐 황당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인데 얘는 공대에 들어가야 되는 애거든요. 근데 이과대학에 들어있습니다. 이유는 대충 짐작하시겠죠, 그죠? 이과대학이 서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보 디스플레이는 원래는 이제 수원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 싫은 거죠,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과대학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경희대 학생들도 다 알고 있겠죠. 자기네들의 단과대학 시스템이 이상하다는 걸.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정리가 돼야만 진정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얼마든지 태클을 걸고 싶으면 태클을 거시고요. 근데 뭐 태클을 걸 때 걸더라도 팩트는 좀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자연이고요.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공대를 또 여러 개로 잘라놨어요. 전자정보대학이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따로 있고 그다음 공과대학 따로 있습니다. 근데 뭐 얘네들은 다 이제 수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응용과학대학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이건 뭘까요? 도대체? 여기 보면 이과대학에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가 있죠. 근데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이 응용과학대학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있었던 거죠. 당연하죠. 대학이 2개니까. 이제 아주 먼 옛날에는 대학이 2개였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가 있었고 수원에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합치는데, 그럼 이제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를 그냥 하나로 합치면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가 반대를 했겠죠. 뭐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이 반대를 했건, 수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반대를 했건, 아니면 양쪽 다 반대를 했건, 그 내막은 뭐 저도 모릅니다만, 교수님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합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과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는 그냥 이제 수학과인 거고, 수원은 응용 수학과인 거죠. 근데 과 이름이 다르지만, 응용 수학과가 뭡니까 도대체? 아유. 응용 물리학과는 또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합쳐야 되나? 이거 좀 제대로 합치든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과학대학 있고요. 유전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방생명공학과. 저는 이것도 그냥 다 합쳐가지고 그냥 생명공학과 하면 되게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눠진 것도 다 이게 교수님들끼리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 누가 싫다고 했는지는 당연히 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 뭐 의예과 있고요. 한의학과, 자연, 치의학과, 그 다음에 약학, 한약과, 약과.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약학과는 약사 면허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한약학과는 한약사 면허가 나옵니다. 한약사는 또 뭐냐?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약국 가시죠. 약국 가시죠. 약국은 약사만 차릴 수 있어요. 약사 면허가 있어야만 약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자주 보긴 힘들지만 한약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약국은 한약사만 한약국을 차릴 수 있어요. 한약학과를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약학과가 전국에 정확하게 한 3개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경희대에 있고, 그 다음에 원광대에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한약학과가 있고요. 한약사 면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약과학과, 요거는 이제 오해의 소지를, 뭐 제가 약과학과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희대 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좋아할 일도 없고요. 호불호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제 아는 사람 중에 뭐 경희대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근데 약과학과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면허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약사 면허건 뭐 한약사 면허건 안 나옵니다. 그걸 이제 이름이 비슷하니까 약학과, 약과학과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잘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 뭐 간호학과, 자연이고요.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제 경희대는 인문, 사회, 자연인데 뭐 전부 다 올입니다. 대부분 이제 다 올로 바꿨어요. 왜? 올로 바꾸면 돈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인문은 사회에 4점 가산을 주고 사회는 가산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자연은 과학에 4점 가산을 줍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나왔던 거는 전부 다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줬잖아요. 뭐 연대는 뭐 3%, 뭐 이대는 6%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경희대는 그냥 딱 4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4점이 큰 숫자냐 작은 숫자냐? 이거 큰 숫자입니다. 이거는 큰 숫자예요. 큰 숫자.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뭐 거의 한 6%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이대가 6%대 제가 큰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경희대도 큰 숫자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시립대. 자, 시립대는 시립대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복잡합니다. 자, 일단 인문 1번이 있어요. 인문 1번. 행정, 국제관계, 사회복지, 도시행정, 사회학과, 도시사회, 이게 인문 1번이고요. 인문 2번이 있습니다. 경제, 세무, 경영, 자유전공. 근데 인문 3번도 있어요. 뭐 굳이 이렇게 3개까지 해야 되나? 한 두 개 정도는 가능하다 봐요. 왜냐면 앞에서 경희대도 인문, 사회, 이게 그냥 인문을 둘로 나눈 거잖아요. 이름만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근데 시립대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럼 뭐 이제 인문 1, 2, 3은 뭐가 다르냐? 국어, 수학, 탐구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반영 비율이 달라요. 반영 비율이. 자, 그 다음에 자연도 3개 있어요. 이제 어지간한 건 다 자연 1이고요. 대부분이 자연 1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융합, 응용화학과, 환경공학 얘네 둘이가 자연인데 이렇게 둘만 자연 2 할 거면 뭐하러 굳이 자연 2를 해요? 쓸데없이. 그 다음에 뭐 자연 3 뭐 3개 있고 굳이?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문이 1, 2, 3이 있고 자연이 1, 2, 3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문 1, 2, 3은 전부 다 올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 3은 올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3은 의미가 있다니까요. 근데 자연 1, 2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인문 1, 2, 3은 다 올인데 사회에 3% 가산을 줍니다. 단 또 조건이 있어요. 사회를 해야만 3% 가산을 주지, 사회 하나 과학 하나 하면 가산 안 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모든 대학들은 사회 하나만 해도 가산 주냐? 그렇죠. 왜냐면 사회 하면 사회 두 과목에 다 가산을 주고, 사회 과학 하면 사회에는 가산 주고 과학에는 가산을 안 준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에 가산 준다는 얘기는 사회를 한 과목 하면 그 한 과목에 가산 주고, 사회를 두 과목 하면 그 두 과목 다 가산 준다.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을 하면 사회를 한 과목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산 자체를 아예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를 주긴 주는데 사회과학하면 가산을 안 주고 사회를 해야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면 작은 겁니다. 뭐 크게 의미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1번이랑 자연 2번은 이제 과학의 7%, 7%면 큰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과학 하나, 사회 하나 하면 과학에 가산 안 준다는 얘기고, 과학을 해야만 이제 7% 가산을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자연 1번이 이과 머지 혼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과 머지 혼종. 이 뭡니까? 이제 이과는 미적기하 하면 되고, 머지도 미적기하고 혼종도 미적기하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는 조금 틀 같은데, 이게 옛날 기준이에요. 옛날 기준. 그 미적기하, 이과, 확통합 문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 얘기죠. 좀 누가 이런 거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모든 대학들은 다 과학이냐 사회냐를 가지고 인문 제한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립대는 미적기하냐 확통이냐를 가지고 이제 나눈 거예요. 조금 상황 판단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1번이랑 자연 2번은 탐구는 뭘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수학은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두 과목 하면 7% 가산 주고요. 이제 자연 3번 같은 경우는 올인데, 역시 과학 두 개를 하면 7% 가산을 준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건국대. 건국대는 사이즈가 되게 큰 대학입니다. 일단 모집도 하니까, 건국대 또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건국대는 인문, 자연 이렇게 안 나누고 언어와 수리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언어 중심과 수리 중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문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언어인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이제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그다음 예술디자인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예체능으로 안 가고 이제 인문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체능도 있고 인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학의 일어교육, 교육공학, 영어교육. 요게 이제 언어 중심이에요. 언어 중심.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얘네는 이제 다른 대학에서는 사회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리 중심이에요. 수리 중심. 그러니까 수학을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도 수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 사회, 자연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건국대는 이 사회와 자연을 그냥 합친 거예요. 사회와 자연을 합쳐가지고 이제 수리라고 잡았고, 인문은 그냥 언어라고 잡은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건국대는 두 덩어리 있습니다. 두 덩어리. 언어 중심과 수리 중심. 그래서 이과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 수의, 그 다음에 상어생명과학대학. 이제 상어생명과학대학은 이제 생명과학 쪽이 아주 건국대가 크거든요. 근데 상어가, 제가 좀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그 건국대 창립자의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자를 기리기 위해서 상어생명과학대학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 다음에 KU 융합과학기술원, 또 과가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언어 수리 둘로 나눴는데 둘 다 올이고 가산점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서강대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무조건 사회가 더 유리합니다. 사회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무조건.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 자, 한국외국어대는 이제 서울 캠퍼스만 갖고 왔는데요. 전부 다 인문입니다. 단이 이제 인문 1번, 인문 2번, 요렇게 나눴더라고요. 이제 인문 1번은, 이제 어문 계열,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중국화대학, 일본학대학,
뭐 아시아 언어문화대학, 뭐 그다음에 사범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인문 2번은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뭐 이런 게 인문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 1번, 인문 2번으로 나눴는데 둘 다 올이고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당연히 사회 뭐 이거는 뭐 어차피 자연이 없으니까요, 그죠? 뭐 특별히 언급할 게 없겠죠. 그럼 인문 1번과 인문 2번의 차이는 뭐냐? 이제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반영 비율.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 동국대도 뭐 과가 많죠. 모집단위 보면요. 여기도 이제 또 자세히 나눴더라고요.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자, 일단 인문 1번은 이제 불교대학, 연세대 신학과가 있듯이 동국대는 불교학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과대학, 법과대학, 경찰사법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이 거의 다 인문 1번이에요. 그럼 누가 인문 2번이냐? 딱 하나. 이제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인문과 자율로 나누어서 뽑힙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인문이 인문 2번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딱 하나 할 거면은 뭐 그냥 인문으로 하지. 아, 참. 어쨌든 동국대는 인문 1번과 인문 2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도 이제 1, 2번 있는데 이것도 뭐 자연 1번이 뭐 되게 적습니다. 수학과, 통계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이렇게 자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2번은 화학과, 바이오 환경, 생명과학, 가정교육이고 자연 3번이 또 이렇게 많아요. 뭐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죠, 제 말은. 나머지는 뭐 다 자연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문 1, 2번, 자연 1, 2, 3번 이제 이렇게가 있는데요. 일단 전부 다 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올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는 과학을 사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과학 강사이긴 하지만 과학 강사니까 뭐 과학해라. 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사자로 부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먹고 살려고 과학 강사니까 과학 하셔야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살 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신뢰라는 거는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고요. 쌓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저의 이해관계랑 상관없는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관심 없고요. 근데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 보면은 인문 1번은 올해 가산 없고요. 인문 2번은 딱 하나 있었죠. 아까 그 AI 어쩌고 저쩌고 이제 올인데 사회 3% 가산. 뭐 별거 없고요. 자연 1번, 2번 나눈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연 1번은 미적 기하의 가산을 줍니다. 3%. 근데 과학에는 가산 안 줍니다. 그 다음 자연 2번은 반대로 미적 기하에 가산을 안 주고 과학에 3% 가산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자연 3번은 이제 미적 기하에도 가산을 주고 과학에도 가산을 줘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고. 이게 진짜 사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뭉쳐가지고 자연하면 되잖아. 다 가산 주고. 뭐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들이 싫다고 했겠죠, 아마도. 근데 뭐 교수님들도 웃겨요. 지네가 뭘 한다고. 지네 입시에 대해서 뭘 한다고. 뭐 어쨌든 동국대는 이렇게 되고요. 3%면은 뭐 별거 없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홍익대입니다. 홍익대가 제가 볼 때는 멋진 대학이에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요 8개 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중앙대부터 홍익대까지. 근데 앞에 있는 7개 대학이 전부 다 올이었어요. 그죠? 뭐 가산을 주냐 안 주냐는 뭐 차이가 있지만. 근데 홍익대는 안 그렇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인문 있고요. 뭐 홍익대 같은 경우도 덩어리로 뽑는 게 있죠. 뭐 이대처럼 자율전공이 되게 많이 뽑습니다. 뭐 물론 이제 자율전공 인문, 자율전공 자연도 또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사범대 있고 뭐 경영, 그다음에 뭐 영어 영문, 법학, 경제 이렇게 인문이고요. 자연은 뭐 자율전공에다가 그다음에 뭐 공대들 있고 뭐 건축 있고 뭐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인문자연. 그런데 홍대가 자연은 이과만 받습니다. 아, 멋지죠. 인문은 올이고요. 가산 없고. 이렇게 나누면 당연히 가산을 줄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서울대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같은 경우도 자연에 이과만 한 게 아니고 이과에다가 패션 넣었잖아요. 패션. 근데 딱 보면 서울대가 이렇게 크거든요. 인문은 올, 자연은 이과. 홍대 우리 멋져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서울대랑 제일 뒤에 있는 홍대가 자연은 이과를 딱 고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홍대는 돈 안 받아도 상관없다 뭐 이런 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게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학을 하는 애가 그러니까 이과가 인문으로 쓰는 거 그거를 저는 통합지원이라고 하고 남들은 뭐 침공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침공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본인의 어떤 지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워딩입니다. 왜냐? 침공이란 건 이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뺏어가는 걸 침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문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는 원래 누군가가 갖고 있던 게 아닙니다. 아니, 사회를 선택하면 인문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나요? 왜죠? 왜? 누구 맘대로? 그건 니네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애초에 갖고 있었던 게 아닌데 그걸 이제 뺏긴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근데 뭐 어쨌든 그 무식한 인간들 소원대로 자연도 올이라고 다 줬잖아요. 그럼 자연을 올이라고 주면 사회를 선택한 학생들이 뭐 자연을 쓸 수 있냐? 원래부터 사회 하던 애들은 점수가 부족해서 못 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원래부터 사회를 하던 애들은 애초에 공대 쓸 생각이 없었어요. 왜 애초에 공대 쓸 생각이 있었으면 과학을 했지 왜 사회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작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의미가 생겼죠? 원래 과학하던 애들이 사회로 바꿀 수가 있게 됐죠. 이제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사회하던 애들은 더 고달파진 거예요. 더.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만 알아들으실 거고요. 못 알아듣는 분들은 못 알아들 텐데 어차피 지금 제가 되게 오늘 동영상은 이제 대학을 8개나 다루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과학을 선택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뭐 그래서 어쨌든 홍대 멋진 대학입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이제 중앙대부터 홍익대까지 총 8개 대학 봤는데요. 첫 번째 결론. 홍대를 가고 싶다. 그럼 계속 과학해야 됩니다. 홍대는 이제 정확하면 홍대 자연을 가고 싶다. 홍대 자연 가고 싶으면 계속 과학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 홍대 자연만 가고 싶은 학생은 별로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결론 2번. 이화여대, 경희대, 서울시립대는 올이기는 해요. 그런데 과학에 가산을 많이 줍니다. 가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회로 바꿔도 이화여대, 경희대, 서울시립대를 쓸 수 있기는 하지만 뭐 과학에 계속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앙대.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 가산점 퍼센트를 공개 안 한 대학은 딱 3개야, 딱 3개. 지난 시간에 한양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 이제 오늘 중앙대. 요렇게 3대학만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대학이 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눈치를 보는 걸 텐데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한양대, 성대, 중앙대 관계자, 입학처 관계자분이 이 동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좀 공개를 하세요. 뭐든지. 어쨌든 중앙대는 가산점 퍼센트를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결론 내리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면 적은 거고요. 6%면 큰 겁니다. 그럼 그러면 4%는 큰 거냐 작은 거냐? 4%는 작은 겁니다. 그럼 이제 5%는 5%는 좀 애매한 겁니다. 애매한 거. 그러니까 5%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 같고요. 근데 5%보다 크면은 계속 과학하는 게 나을 것 같고 5%보다 작으면은 이제 사회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따져봐야 되냐면은 우리 애가 만약에 지금 과학을 하는데 1등급이다. 그럼 누가 사회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1등급이면 사회로 안 갑니다. 절대로요. 지금 과학이 2등급이다.
그럼 사회가면 1등급 나올 것 같냐?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민해 보는 거고. 지금 과학이 3등급이다. 그럼 사회가면 2등급이나 1등급 나올 것 같냐? 전 나올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뭐 중앙대는 뭐 오늘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한국외국어대, 동국대 이렇게는 이제 사회로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가산이 있어도 매우 작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다 했죠? 여기까지 해서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은 10화였고요. 2025학년도 선택과목 결정 가이드 중2 경시 건해동호 이렇게 8대학 했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앞으로 한참 동안은 2025학년도 얘기는 이제 아마 할 일이 없을 거고요. 나중에 2025학년도 숫자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면 그래 글쎄 앞으로 한 1년쯤 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참 뒤에 2024학년도가 다 끝날 때쯤 되면 2025학년도에겐 또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2024학년도, 왜냐면 당장 급한 거니까 2024학년도 얘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영이었습니다.